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당황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지금 평균적으로 35%가 넘고요. 20대, 30대의 지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해석을 좀 해보자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매력이 아니라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자로 대표적으로 싸워내는 사람이다 라는 것,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 그들의 권력을 마구마구 휘두르고 있다. 그러고 이제 중국 공산당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지금 2030이 CCP 아웃, 그 다음에 Stop the Steal, 그리고 멸공이라는 걸 외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재명을 넣어서 이재명에 대항하는 윤석열, 그러니까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체제의 싸움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언론이라는 힘이 진짜 만만치 않은 힘이거든요. 그래서 게벨스가 뭐라고 했냐면,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수십 쪽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반박을 할 때쯤 됐을 때는 민중들은 이미 선동이 됐다. 이것을 가장 맛을 본 게 좌파 진영인데, 이제 그런 선동이 먹히지 않는 윤석열의 지지가 터지면서 이쪽 진영이 당황을 한 겁니다. 이쪽 진영이 당황을 한 게 이재명뿐만이겠습니까? 한동훈도 당황하셨어요죠. 한동훈의 꿈은 무엇이었냐 볼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끌고 나면 이 여권 진영에서는 내가 당대표로서 그립하고 가겠다. 그래서 이재명과 한동훈의 구도로 갔다가 나중에는 그냥 하나의 대한민국의 덩어리를 빨갛게 만들겠다라는 게 최종의 목표가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생각지도 못한 축출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엉덩이가 들썩들썩한가 봅니다. 한동훈도 복귀, 다시 재등판에 대한 이야기를 솔솔솔 흘리고 언론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본인을 지금 업하기 위해서 언론을 꽤나 이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고 입법 독재, 특검 남발, 탄핵 남발 하면서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켜놓고 김건희 여사 또 치고 들어와서 국민들 선동하고 괴벨스식으로 가짜뉴스가 뭐가 없고 그냥 다 때려 넣어서 이제 전국 혼란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우뚝 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호호호 하는 문재인이라는 대안이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상황에서 그냥 새로움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윤석열의 탄핵 다음에는 누가 있느냐? 이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결코 되면 안 된다라는 반 이재명 정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당황하셨어의 상황을 맞는다라는 거죠. 자,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권 주자로 이재명이 42.1%를 찍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42.4%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와 이재명은 결코 되면 안 된다라는 지지와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16.8, 여권 진영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런 수치를 두고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크게 반응은 없다. 왜? 반응을 하는 순간 이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숨기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이 어떤 상황을 조금 활용하고 있냐면,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건 다 끌어다 움직이는데 그중에 가장 이재명에게 호의적으로 뭐든 베풀고 있는 중국의 손을 또 빌렸습니다. 자, 이재명이 다시 보이는 와 하면서 뭔가 개딸과 중국 공산당들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 조작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자, 그 밑에 초록글씨 보면 국내 야구, 해외 축구, 아르바이트, 국내 야구, 국내 야구 뭐 이런 내용이 뭐냐면 전혀 정치색과 상관없는 곳에 가가지고 지금 와 이재명 다시 보인다, 이재명 다시 보이네, 와 이거를 똑같은 내용을 계속 올린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지금 정부가 뭐 손을 놓고 있는데 이재명이 그 무한 공항 참사에 바로 달려갔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 하나는 진짜 잘한던데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지금 막 터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의도적으로 뭔가 기획된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축구, 국내 야구도 전혀 뭐 정치와 무관한 그런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성자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네티즌들이 아 이거 개딸의 소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인터넷 주소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확인 결과 가상 사설망을 사용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 그 사용한 사람들 외에 일부 사람들은 중국에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었던 뭐 그런 사건들이 아니죠. 이미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네이버 댓글이라든지 언론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건 알려진 사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게 뭐 다음이다, 네이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해 11월부터 이 국가정보원이 중국 홍보업체가 한국 도메인을 사용해가지고요. 가짜뉴스를 인용해가지고 전국에 지금 뭐 이렇게 상황, 여론들을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중국 홍보업체들이 한국 언론사로 위장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반미 그 다음에 친중의 이미지를 가진 그런 기사를 가진 것을 이렇게 퍼뜨리고 확산시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가지고 뭔가 한국 언론 매체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은 중국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중 매체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인들이 일단 거북스럽고 거부감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뭐 충남 타임스, 부산 온라인, 서울 프레스, 뭐 대구 저널, 대전 교통 이런 식으로 이제 제호를 사용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색을 싹 지우고 내용은 일본 오염 처리수 그런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 중국 공산당의 코로나 방역은 뭐 세계 최고였다. 이런 식으로 칭송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했고요.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주한미군 뭐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요. 이 좌파들의 내용, 북한이 주장해온 내용들을 반복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국내 주요 매체 기사를 무단 도용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 홍보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악의적으로 친중 반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중국 공산당일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친중 세력들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들어와 있다. 중국이 초안전을 펼쳐낸 게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25년의 역사에 함께 했던 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물론 그 전에 보면 이제 김대중 정권은 이제 친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가 되죠. 한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가 만날 때 경호원이라 이런 거 없이 김정일 차에 타가지고 한 몇십 분 가까이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고 요거 똑같이 25년 뒤에 문재인이가 도보다리를 건너면서 김정은이와 수십 분을 이야기하면서 USB를 슬쩍 넘기죠. 요런 식으로 좌파 정권에서는 친북의 행보를 해왔다라는 건 25년쯤 됐을 겁니다. 친중의 행보는 노무현 때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1호로 공자학원이 생겼는데요. 중국의 문화전쟁에 그
그 1호가 강남 한복판에 역삼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중국의 영향력을 20년 넘게 받으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많이 이제 좌경화가 됐다라는 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다행스럽게도 2030 젊은 청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그 계엄령이 비상계엄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계몽의 메시지였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지금 자발적인 특검 반대 운동 그리고 한남 대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꿈틀꿈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중의 세력을 등에 업고 움직이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한동훈이죠. 한동훈이요. 지금 1월에 등판을 하겠다라면서 꿈틀꿈틀하고 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유튜버에서는 한동훈의 또 이게 약간 파파라치 컷 같은 사진들을 올렸는데 그렇게 언론들이 많이 다뤄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 친한 의원들을 두고 이제 시작 2라는 모임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한동훈의 복귀 준비를 다지기 위한 모임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지금의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사람은 한동훈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내란 수괴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 또한 한동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동훈이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계획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그 4.10 총선에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는 정권을 이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한동훈의 반란은 이미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한동훈이요, 그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내에 윤석열의 세력을 지우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했다. 비례 독식 을 하면서 네 사람 꼽기에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 보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한동훈의 반란 그리고 총선이 패했을 때 한동훈이 그 모든 패에 대한 결과를 윤석열에게 덮어 씌울 수 있는 그 초석을 깔아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언제 발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4.10 총선 전에 누군가 그때 표정이 막 이렇게 막 나라구한 표정으로 누군가 사심으로 비례대표를 밀고 들어온다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말 못한다. 말 못하는 사람 특징이 말을 끊어서 하잖아요. 말 잘하면 그렇게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때 내가 나서서라도 막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비례 공천을 하는 거고 당연히 비례 공천할 때는 뭔가 룰은 없었지만 그 정부와 함께 여당이 가는 거잖아요. 정부와 함께 여당이 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에 힘을 실어다 주는 그리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어느 정도 비공식적이지만 대화를 통해서 추천자가 있으면 당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도 지금까지 해왔죠. 그런데 내가 맞겠다.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이 권하는 윤석열 정부가 추천한 사람은 내가 아니되올시다로 가겠다라고 공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 헌재에서 심리하는데 도와주고 있는 변호인단에 도태우 변호사가 있죠. 도태우 변호사부터 자르고 그리고 뭐 장해찬 자르고 노골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례 공천을 발표했을 때 당 내에서도 웅성웅성 난리가 났었는데 이때 한동훈이 영입했던 인재들 6명 그리고 비대위원 2명 조선일보에서 나온 한 사람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한동훈이 굉장히 올려치기 했죠.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였던 게 지원서도 내지 않았던 한국노총 대구본부 김희상 의장 이 사람은 좌파입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강등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 서기관 기억나실 겁니다. 요런 사람들이 한동훈 계보다라고 하면서 조금 내용이 있었고요. 우파 내에서도 반발이 극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동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사람들을 꽂았고요. 일단 35명의 후보 중에 20명이 친한계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금배지 단 사람 중에 친한이다라고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비례의원을 2번 한 김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지아, 조선일보 출신인 유용원 기자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 내에, 당선권 내에 친한계를 들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누가 비를 들고 들어와서 민다면 내가 나서서 맡겠습니다 했던 게 지사람 꼽기 위한 것이 아닐까. 총선 이후에도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람들을 많이 꽂아놨다. 그런데 지금 친한계 이올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꼽아지는 사람들 몇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시작2 모임을 만든 게 16명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총선 때 꽤나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동훈은 사실상 우리 당색과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족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가족이 형사상의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문제를 초월한 문제가 있죠. 이제 장인 진형구 같은 경우는요, 그냥 중국 공산당의 VVIP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검사 출신이었다, 제2차장 검사 출신이었다라고 하지만 김대중 정권에서 사실 갑자기 승진을 하죠.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라고 해가지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업무방해죄, 노동관계 조정 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당해가지고요. 징역 8개월 받고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옷 벗자마자 갑자기 중국으로 완벽히 커밍아웃을 하죠. 나 한국 사람인데 중국 공산당에 뭔가 행보를 하겠어? 친중이라기보다는 그냥 공산당 행보를 같이 한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중국 차이나 라이프다 라고 얘기했지만 차이나의 라이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에 김대중 때는 사실 중국 공산당이면 거의 폐쇄적이고 빨갱이죠.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인민 일부를 한국에 들고 와서 이 한국말로 펼쳐내는 발행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위험한 거죠. 이 차이나 라이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인민지, 여기는 중국의 정책과 이념을 홍보하고 공산당을 선전하는 매체입니다. 그거를 한국 사람이 펼쳐내고 있다. 한국판으로 번역해서 펼쳐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진영군은 신익희 선생님입니다. 김대중 선생님처럼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신익희가 누구냐면요, 민주당계 정당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꽤나 끈끈한, 아니 매우 깊숙한,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이 중국 공산당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자들과의 만남 을 펼쳐내면서 완벽히 친중 반미 행보를 하고 있죠. 거기에 베이스가 되는 사람이 한동훈의 장인입니다. 한동훈의 장인, 한동훈의 처남 이런 거, 프레시안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한동훈은요 안 맞습니다. 한동훈이 본인의 화양연화 시절이 언제였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권 초기에 우파 진영을 괴멸로 이끌던 그때가 본인의 화양연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이 지금 이렇게 뭉친 친한계를 두고 지금 국민의힘에 비집고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타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당 내에서도 당이 분열이 되는 것을 약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한동훈에 대해서 공간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를 마구마구 조성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부터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던 친한계 의원의 말을 조금 해석해 보면 어떤 행동이 무엇일까? 이재명이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는 것, 조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동훈이 또다시 던킨 도너츠를 들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친한계 측근에서는 한동훈의 복귀에 대해서 때가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으면 한동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이 차기 대권 주자 1위로 떠오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죠. 체제 전쟁 중입니다.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에게 당연히 세력이 모이게 되고 국민들은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보였던 리더십은 무엇이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지저대던 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동훈과 이재명 대한민국보다는 중국에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